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경제TV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정봉구 기자께서 준비하셨네요. 네, 이제 뭐 연말도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는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올해 이제 초에 제시했던 정책 과제들이 잘 이제 올해 이루어졌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내년 또 정책 과제들을 또 도출해야 되는 이런 시즌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그 인천에 위치한 그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모여서 또 어떤 일을 또 회의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정책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고용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고용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이 11개가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뭐 왔었던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 등이 다양하게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이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정책협의회는 일단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뭐 이슈가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불러서 이번 그 정책협의회가 열리는데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일단 회의를 주재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주신 사업의 성과를 냉정하게 한번 살피고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 사항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모였습니다. 네, 그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지 논의가 되는 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죠. 10월 말에 이제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조치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는 자리가 이번 그 정책 협의회였고요. 네.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기된 문제점들이라고 하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서 산재병원 적자 문제, 또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 비위 문제 등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나갈지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또 이제 내년에도 정책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직업방송에 대한 발전 방안도 제기가 됐다고요? 그래요? 네,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그 장관이 인사한 말을 통해서 이 직업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직업방송에 나와서 매일 뭐 하는 얘기가 취업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취업이라는 거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해서 들어가서 그 평생 자신이 일할 그 직장, 그리고 일생을 바칠 직업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그 일자리와 직업 관련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방송도 그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채필 장관의 인터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직업방송은 직업의 범주를 좀 좁게 인식해서 취업이나 훈련 정보 제공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즉 직업이라고 하는 폭넓은 개념에 비추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직업방송은 보다 넓은 의미의 일자리를 담는 고용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업방송이라는 게 이제 내년이면 4년 차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년 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중견 기자로 올라서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중견 기자세요? 네, 중견 기자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처음에 방송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방송을 뭐 세팅을 하고 꾸려 나가는데 애를 써왔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 직업방송도 어느덧 이제 중견 채널로 올라설 시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익 채널로도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채널이 안정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 구직자들을 이제 저희가 취업 관련 소식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한 시청자층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또 구직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취업을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직업, 일자리에 대한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이게 취업에 관련된 어떤 직장에 대해서 우리 소개만 했지 좀 컨텐츠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저 퇴직자분들의 어떤 재취업을 위한 컨텐츠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앞으로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 진행자들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숟가락을 얹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도 역시 정봉훈 기자께서 준비하셨네요. 이번에는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이제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 이제 취업자 수는 증가를 했지만요. 20대 고용률은 6개월째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정말 네.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예. 그 연령대별 일자리 그 증가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취업자 수가 2,506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제 취업자 수가 68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만에 이제 증가폭이 가장 크면서 고용시장에 기대감을 가져왔던 게 사실인데요.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절반에 가까운 30만 명대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달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그 15세부터 29세 그 청년 실업률은 6.9%로 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이제 고용률을 살펴보면요.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 지난 5월부터 이제 6개월째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소율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업자는 18,000명이 감소를 했지만 20대 실업자는 오히려 그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 취업자 증가는 주로 이제 5, 60대 시간제 근로자가 이제 늘어난 데 따른 것이고요. 고용의 질도 따라 20대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집안일이나 뭐 재학 등의 이유로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이 증가했고요. 구직 단념자도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한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만 20대 고용률이 감소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개선이 된 고용지표였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에 더 아쉬운데요. 20대 후반의 구직자들 최근에는 고졸 취업자들에게 치이고 또 재취업자들에게 치이는 상황이라서 취업문은 더욱 바늘구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대 고용률은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요. 주취업 연령인 25세에서 29세만 이 연령대만 실업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대 후반의 고용 악화는요, 이른바 샌드위치 효과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인해서 30대의 고용률은 오르고요. 또 열린 고용 확대가 일어나면서 고졸자가 약진한 틈에 끼었다라는 상황인데요. 20대가 이렇게 위로는 30대의 경력직, 아래로는 이 고졸자에게 치이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같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 여건의 개선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정작 가장 취업이 활발해야 될 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구직 공고도 나오지 않아서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년에는 고용 빙하기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 경기 침체 영향에 더불어 샌드위치 효과까지 이제 겹치면서 20대 후반의 구직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고졸 채용이라든가 경력
경력직 채용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틈에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사실 양쪽에서 치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으로 좀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그 뽑아서 직접 곧바로 이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지난달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난달 그 20대 취업자 수가 9만 4천 명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연령대와 또 비교를 해보면 20대 취업난은 더 심각해 보이는 수준인데요. 20대만 그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경기 악화로 기업의 대규모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서 20대 취업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어느 업종에서 늘어났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업별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완연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7월부터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월에는 3만 4천 명이 늘어난 제조업 취업자 수는요, 갈수록 증가폭을 늘려서 올 10월에는 14만 4천 명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9월 기준으로 좀 따져보자면요, 자동차와 기계 장비, 전자부품 통신 장비 등 대부분 주요 제조 업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5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이어서 기계 장비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 장비 순이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자동차와 IT 분야가 그나마 전방을 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에는 보건복지 분야와 또 전문 과학기술 분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건설업과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각각 3천 명가량씩 줄어든 모습이어서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엔 지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도 그렇게 막 힘이 나는 소식은 아닌데요. 힘 좀 줘요. 네, 제가 구직 활동을 할 때 가장 의욕을 상실했을 때, 좀 힘이 빠졌을 때가 바로 이 시험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내정자설이었습니다. 그거 진짜 네, 정말. 사실 그런 얘기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만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사청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오늘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집니다. 네. 특히 전문용어로 또 낙하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주먹에 또 힘이 들어가는데요. 네. 아,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벌여봤는데요. 인사 담당자 2명 가운데 1명은요,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들 가운데 77%가 이들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인사 담당자 207명을 대상으로 이 채용 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결과 52.7%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특히 지난해에 비해 채용 청탁이 증가했다라는 응답이 26.6%로 감소했다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요.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점점 갈수록 깨끗해져야 될 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 심지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유, 그래요. 취업이 아무래도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네.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청탁에 나서는 건가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또 살펴보면요. 청탁을 해온 상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43.1%로 이제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 이제 거래처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 학교 선후배, 사회 지도층 인사 등을 꼽았습니다. 네. 또 청탁과 관련해서 31.2%는 대가를 제시받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청탁의 대가로는 돈독한 관계 유지가 좋네요. 관계 유지. 가장 많았고요. 식사 등 접대, 그리고 계약 등 업무상 도움, 금전이나 선물 등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경우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들 청탁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 면제, 그리고 면접 전형 가산점, 서류 전형 가산점, 합격자로 내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아닙니까? 이거 뇌물수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니, 그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청탁,
그리고 그걸 또 수락하는 걸까요? 네. 네, 도대체 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부탁을 수락을 하고 또 대가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부탁이어서라는 응답과요, 소개받은 사람을 통해서 검증된 인재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제안받은 인재 스펙이 나쁘지 않아서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회사에 이득이 되는 채용이라서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해서 등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요, 구직자 여러분들 쉽게 얻은 기회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취직 후에도 이 낙하산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똑같은 기회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취업이야말로 진정한 취업 성공이겠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취업 성공의 문을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도 좀 이 청탁을 거절하는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분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